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스 어드바이저입니다. 자, 목소리 약간 쉰 목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목이 좀 까끌까끌해가지고 핸드폰에서 이상한 문자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자, 오늘은 영업 충전해서 제목을 영업을 생각하다 이렇게 잡아봤는데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동행을 가게 되고, 뭐 당연히 우리 회사 소속 팀장님들하고 동행을 가죠. 그러면서 이제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한스 어드바이저가 만나는 우리 중소기업의 어떠한 형태의 컨설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컨설팅 니즈는 뭔가, 어떠한 형태로 제안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목을 영업을 생각하다 이렇게 하고 좀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밸류 프로포지션, 뭐 이게 경영전략 우리 경영학 관점에서 경영전략에서 좀 쓰는 어떤 하나의 뭐랄까 뭐 고객을 어떻게 이제 추출을 해낸다, 고객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안, 뭐 여기에는 이제 가치 사슬이라는 것도 있고 경영 전략에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뭐 원가 우위 전략, 뭐 차별화 전략 이런 부분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컨설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원가 우위 전략으로 가기에는 우리 업 자체가, 우리 업은 용역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업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데 어떻게 차별화된 컨설팅을 우리 대표님들한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안해서 한번 우리의 고객은 어떤 고객인가, 그리고 그 고객들의 니즈는 무엇인가, 컨설팅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모델은 뭐고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고, 현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내가 이러한 컨설팅 제안, 가치 제안에 좀 맞는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스 어드바이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번 좀 맞춰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자, 한번 볼까요? 자, 가치 제한. 자, 중소기업의 고객은 한번 세분화 시켜보면 제 생각은 이래요. 20인 이하 중소기업, 그 다음에 60세 이상 CEO, 이렇게 좀 분리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분리해보고, 니즈는 뭘까? 20인 이하 중소기업은 인사 노무와 회계 지원 등의 어떤 컨설팅 니즈가 좀 강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이 20인 이하 중소기업에 뭐 60대 이상 CEO도 있죠. 그렇죠? 자, 60세 이상 CEO는 아마 상속 증여, 즉 우리가 얘기하는 가업 승계, 저는 기업 승계라고 해놨는데, 왜냐하면 가업 승계인 경우도 있지만 M&A도 있을 수 있어요. 회사를 양도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업 승계라고 한 거고, 이런 니즈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컨설팅 가격은 아마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300만 원 정도의 계약. 가압승계 영역은 아무래도 상속 증여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상속세 재원 마련, 이런 플랜, 그 다음에 승계 자체가 사실상 상당히 어떤 고퀄리티의 이제 컨설팅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 이사의, 즉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고액 계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같이 활동, 우리는 그럼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컨설팅 모델은 뭐냐. 기업의 관리 파트를, 총무 파트, 제가 얘기하는 뭐 경영 지원, 이런 지원 업무가 아마 모델이 되겠지요. 그렇죠? 기업 승계는 당연히 가업 승계가 모델이 될 것이고, 마케팅, 그래서 뭐 활동 부분도 있지만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마케팅이라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도립 방문, 현장 방문, TA, 이게 주류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업 승계는 좀 기업 자체가 규모가 좀 큰 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소개,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가 주류일 확률이 높아요. 자, 요 표만 가지고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컨설팅 방향, 그 다음에 시장,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 A군에 속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뭐 컨설팅 영역에 대한 어떤 나는 그 영업 활동을 해나가고 싶다. 지금 나는 아직 가업승계 이런 부분보다 이쪽에 좀 더 집중해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B군, 뭐 AB는 AB로 나눈 거예요. 나는 승계 컨설팅에 좀 주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준비하는 것도 그럴 것이고 어떤 활동 영역. 그러면 마케팅 방향도 달라지죠. 그렇죠? 컨설팅 모델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구독자 여러분과 한스 어드바이저는 A 플러스 B예요. 두 가지 컨설팅을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따라 고객층도 다르고 니즈도 다르고 컨설팅 가격도 다르다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좀 세분화시켜 볼까요? 시장을,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상공인은 니즈가 뭐가 있을까? 인사 노무와 절세, 대부분 회계 개념은 좀 약하죠. 그런데 좀 세금은 덜 내야 되겠다. 이런 개념. 인사 노무는, 자, 우리가 그냥 주변에 여러분들 만나는 좀 작은 식당, 이런 데 가보세요. 대부분 인사 노무에 엄청나게 많은 어떤 허점이 있죠. 뭐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데도 있고, 퇴직금 자체를 뭐 급여에 합쳐서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잘못된 거죠. 개선시켜줘야 되는 부분이죠. 사장님들도 이거는 내가 바꿔야 돼 알면서도 방법을 몰라서 못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러면 컨설팅하는 우리가 가서 도와드릴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인사 노무에 좀 포커스가 많을 거예요. 물론 절세에 더 포커스가 많은 분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인사 노무가 높아. 제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절세. 그런데 비중은 이쪽에 있다 이거죠. 애드 니즈는 여기는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이 혹시 알아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증여를 하든 뭐 상속을 하든 어떤 이런 컨설팅 니즈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메모를 통해서 컨설팅 방향을 더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인 이하 중소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인사 노무와 회계 지원의 욕구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애드 니즈는 그냥 설명 안 할게요. 대부분 뭐 승계 쪽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총무 지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1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형태로 접근할 것이고 어떤 데이터를 제공을 할 것이냐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10인 이하 중소기업의 인사 노무와 회계 지원에 적절한 조합이 이루어진 제안서, 컨설팅 소개서를 제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30인 이하는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사 노무 파트는 잡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미팅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미팅에서도 인사 노무에 포커싱을 두는 것보다는 회계 지원 컨설팅에 포커싱을 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고, 대표님들하고 어떤 그 미팅을 진행하는 1차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기업 인증이라든가, 뭐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기타 어떤 컨설팅 요소들이 더 나타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그 컨설팅 제안을 하고 어떤 형태로 컨설팅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결정을 해주시고 대표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30인 이상은 회계 지원보다 제가 생각하는 가업승계 쪽이 훨씬 더 강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을 확률이 높죠. 지속적으로 경영을 잘 하다 보니까 종업원 수도 늘었고 회사가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회사가 안정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사 노무는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힌 거예요. 틀이 잡힌 거고 그 다음에 회계 지원도 어느 정도 이제 잡아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남은 게 뭐냐? 이 기업을 잘 성장을 시켜서 어떻게 넘길 것이냐죠. 가업승계 부분이 강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업체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세분화 시키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5인, 10인, 15인, 20인. 그런데 효율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소상공인 10인 이하, 30인 이하, 30인 이상 이 정도로 한번 나눠보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거래처를 이런 형태의 분류를 하셔서 한번 써보세요. 아, 이 업체는 내가 인사노무 컨설팅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가업승계가 어떤 컨설팅 포인트다. 회계지원이 컨설팅 포인트다. 이런 부분들 나누셔가지고 컨설팅 제안서를 약간씩 바꿔보세요. 그러면 컨설팅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거래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치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게 각 기업이 원하는 가치는 달라.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우리가 왜 차별화 전략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저희는 제조업이 아니라 제조업의 경우에 가치, 밸류 이건 제가 경영제, 제가 요즘 MBA를 좀 하고 있는데, 밸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격, 프라이스, 가격, 그 다음 원가. 그러면 원가가 10원인데 가격은 20원이에요. 고객은 이게 적어도 20원 이상이어야 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30원짜리 가치가 있는데, 고객이 보기에 30원짜리 가치가 있는데 20원이네? 싸네?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요 빨간색으로. 그러면 마진이 10원이 남는 거잖아요. 마진이 10원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마진을 15원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방법이 이거죠. 원가를 5원으로 줄이는 거죠. 그리고 20원에 팔면 15원의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고객들은 30원에 사면 그렇죠? 아니면 이럴 수 있죠.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요걸 40원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30원에 팔아요. 원가는 예를 들면 뭐 15원이에요. 좀 올라가더라도 아야 동일한 제품인데 예를 들면 요 펜이 있어요. 요 펜하고 여기 제가 뭐 만년필 이렇게 만년필이 있는데 야 요거를 파느니 요걸 좀 더 질 좋은 걸 만들어서 좀 비싼 가격에 팔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조고 우리 입장에서 자 우리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건데 용역인 자 가치가 10원이에요. 원가가 예를 들면 가치가 20원이고 원가가 10원인데 우리 일이 원가를 내리는 건 쉽지 않죠. 결국은 자 20원에 우리 용역을 제공한다 그러면 30원에 제공한다 그러면 10원을 남는다 이거죠. 10원이 남는 장사를 한다. 그럼 어떻게? 원가를 낮추기 힘드니까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우리는 30원에 40원에 그러면 고객은 50원 60원에 사야 된단 말이에요. 50원 60원에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50원 60원의 가치를 느껴야 살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컨설팅은 더 좋은 고퀄리티의 가치를 제공해주는 어떻게 그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 표를 한번 보시고 어떠한 형태로 고객에게 어떠한 제안을 해야 되겠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영업 활동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세일즈 마인드 플로우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자, 접근 방법에 따라 영업 활동이 달라지죠. 자, CEO는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의 자, 여기 녹색으로 파란색으로 자,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의 CEO는 경영자이면서 주주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주주가 있고 경영자가 있어요. 따로 있죠.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는 좀 안 그런데 외국의 사례는 그렇잖아요. 주주가 있으면 대부분 그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해요. 그래서 뭐 대리인 문제 뭐 이런 어떤 회계학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CEO 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의 CEO는 경영자이면서 주주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 이거는 오해는 마세요. 제가 표현하는 컨셉 세일 최근에 어떤 뭐 이익 소각 어떤 세금을 절세한다 이런 플랜들이 대부분 경영자 입장의 컨설팅이 아니에요. 어디 컨설팅이냐면 주주 입장의 컨설팅인 거예요.
그쵸? 주주 입장의 컨설팅. 이게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주 입장의 컨설팅 방향인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주주 입장의 컨설팅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자산관리 파트인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가업 승계 파트의 컨설팅인 거예요. 흔한 말로 돈 되는 규모가 큰 컨설팅이면 분명하죠. 확실해요. 그쵸? 자, 제 입장에서 한스 어드바이저는 경영자 입장의 컨설팅이 좀 비중이 커요. 저도 당연히 이 주주 컨설팅도 하죠. 저는 경영자 입장의 컨설팅에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는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대부분 제 컨설팅은 인사, 노무, 회계관리, 경영지원의 포지션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게 뭐 70에서 80%고 요게 20에서 30%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좀 돈 안 되는 컨설팅처럼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아까 앞에 표대로 보면 여기는 우리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고 여기는 뭐 3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주주 입장의 컨설팅의 포인트가 맞춰지는 게 맞겠죠. 왜? 차별화 전략이니까. 그럼 주주 입장 컨설팅에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주 입장의 컨설팅은 과연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느냐. 이건 고민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제가 만나는 중소기업은 빨간색으로 인사 노무와 회계관리와 경영지원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컨설팅 꾸준하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이 생산성을 계속 해요. 꾸준하게 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고객이 항상 제가 생각하는 가치 제한의 밸류 프로포지션 범위 항상 이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주만 생각하고 컨설팅을 접근하면 지속적인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좀 약간 불안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조업으로 비교하면 꾸준하게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고 중소기업 대표님을 어떤 형태로 가치 제안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경영자 입장에서의 7, 80% 비중을 두고 주주 입장 20, 30% 간다는 거예요. 자, 주주 입장에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주주라 한다면 당연히 자산의 증가와 보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생각해 보면 명의신탁의 회수는 뭐예요? 자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주식의 증여도 역시 자산의 보호, 이건 증가도 좀 포함되고 양도 주식의 상속 이런 부분들은 다 포함이 되죠. 자산 증가 입장, 자산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이냐, 보호할 것이냐, 절세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컨설팅 입장, 컨설팅 플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경영 컨설팅 입장에서 접점이 되는 게 또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세무 리스크 관리, 여기 회계 관리였던 세무 리스크 관리도 있겠지만은, 보세요. 자, 탈세를 한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탈세를 하면 안 되지. 구독자 여러분, 탈세를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최대한 절세를 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 이전을 해주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책 지원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가업상속 공제잖아요. 무려 500억 한도 내에서는 상속세를 하나도 안 주겠다. 단 조건은 뭐예요? 가업으로 인정이 되면. 그리고 주식 증여 특례라는 게 있죠. 5억 원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요건이 맞춰주면 최대 10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로 주식을 넘겨주도록 해주잖아요. 5억 원은 증여세가 없죠. 물론 나중에 상속할 때 합쳐서 계산하지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정책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최대한 절세 플랜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영 컨설팅 접점에서 비상장 주식의 이전과 자산관리 컨설팅, 이 비상장 주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주식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목소리가 걸리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 경영관리, 재무상태, 손익계산, 즉 기업의 재무관리를 잘하면 비상장 주식관리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관리가 적정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주주를 위한 컨설팅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에 제가 가치 제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기업이 어떠한 상황이다, 어떠한 컨설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즉 대표님을 경영자 입장에서의 컨설팅과 주주 입장의 컨설팅 두 가지를 다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컨설팅은 그 기업의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경영자 입장과 주주 입장을 다 생각하는 컨설팅을 해라. 대부분 컨셉 세일은 주주 입장의 컨설팅이 많아요. 경영자 입장의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주주 입장의 컨설팅은 빈도수가 낮아요. 적어요. 경영자 입장의 컨설팅은 빈도수가 매우 높아요. 왜? 인사노무회계관리 경영지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한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 하나의 문제. 경영이잖아요, 이게. 그럼 항상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앞에 슬라이드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기업체들과 한번 이렇게 매칭을 한번 해보시고 컨설팅 방향을 설정하시고 그 방향에 맞는 제안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분명히 컨설팅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앞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활동할 때는 어떻게 활동해야 되느냐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활동해야 가치 제한에 적합한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제 생각이니까, 어느 정도 제 생각이니까, 이 표도, 요 도형도, 경영전략에서 배운 내용을 제가 한번 응용을 해본 겁니다, 저한테. 자,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중소기업에는 쉬운 컨설팅을 제공을 해야 되겠다. 제가 두 번째는 즉각적인 적용, 대표님들이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표님들하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돼야 되겠다. 즉 AS, CS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CS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제가 소득을 발생시키는 이 보험 판매도 잘 돼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쉬운 컨설팅 즉각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 내가 속해 있는 회사, 저는 지사라고 써놨지만 이건 제가 본사 입장에서 우리 지사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고, 이 분들이 이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이 컨설팅을, 쉬운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보험 판매도 마찬가지고. 자, 쉬운 컨설팅, 즉각적인 컨설팅이 가능하려면 적시성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컨설팅 교육도 있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속적인 관계, 이런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지원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이고, CS를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데이터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 사후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관계 유지와 판매를 위해서는 우리를 지원해주는 원수사가 잘 돼 있어야 되겠다. 이 원수사가 상품 교육을 잘 해줘야 되겠다. 이런 공란은 앞으로 이제 제가 이 컨설팅 업을 해 나가면서 채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마케팅을 어떤 마케팅을 하지? 이 마케팅 지원은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여기에 이제 답을 적는 거죠. 아, 이거는 내 그 밸류 액티비티 시스템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객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고객 지원은 뭘 하지?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컨설팅 코디 서비스인데, 자, 컨설팅 코디 서비스가 붙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적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게 쉬워 보이진 않으실 수는 있어요. 쉬워 보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에게 나는 어떤 컨설팅을 제공을 해야 되지? 저는 한스 어드바이저는 쉬운 컨설팅,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컨설팅을 생각을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 신규 고객 관리가 잘 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내 소득을 발생시키는 보험 상품 판매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액티브 시스템을. 이거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하부 원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여기도 연결이 될 거고, 또 여기서 무슨 하부 원들이 발생되겠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밸류 액티비티 시스템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좀 지극히 한스 어드바이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나 영업 활동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한번 뭐 제가 많이 설명은 안 드릴게요.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쓰는 표예요. 영업관리 자가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저한테 뭐 TA 회사 공급, SNS 요즘 안 합니다. 요즘은 이걸 안 하는데 예전에 광고 조금 냈었어요. 별로 효과는 없었어요. 요거. 그 다음에 잠재 고객 서치. 그 다음에 내가 제 거래처에서 어떤 소개 고객들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을 기록 관리합니다. 등급별. 자, 등급별이라는 건 아까 이제 가치 제한에 나오는 거예요. 인사 노무, 회계 지원, 가업 승계. 그 다음에 이제 등급에서 비중을 두는 거예요. 포인트가 A, 뭐 인사 노무가 A, 뭐 B, C 이런 등급별 관리, 계약 유형별, 기고객 중에 상품군, 그 다음에 어떠한 상품에 가입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그래서 시장 데이터 관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엑셀로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 데이터 관리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좀 공부를 하면서 그 앱 관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관리. 자, 1차 미팅 관리는 당연히 미팅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약속 시간 관리. 10분 전에 가야 돼. 15분 전에 가야 돼.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차 미팅을 갔는데 약속이 빠그라졌어. 로스 관리 어떻게 할 거냐? 한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예를 들면 화성에 가요. 화성에 1차 미팅을 갔는데, 약속이 빠그러졌네? 그러면 나는 허허벌판에 오는 시간 1시간 반, 2시간 버려, 가는 시간 1시간, 2시간 버려. 저 하루 이 반나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그러면 주변 업체를 뭐 방문 계획을 잡아 놓는다든가 이런 필요하겠죠? 2차 미팅 같은 타임 리미트는 뭐냐면요. 1차 미팅이 끝나면 저는 2차 미팅 일정 확정을 줘요. 보통 3일에서 5일 이내예요. 왜 3일에서 5일이냐? 고객 미팅을 한 내용이 대표님 머리에서 지워지기 전 이거예요. 그래서 3에서 5일 정도. 그 다음에 제안서 작성을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 클로징까지 같이 갑니다. 이런 거 관리 어떻게 하는지. 업무 수행, 고객 관리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업체에 갔어요. 어떤 업체를 갔는데 그 업체가 이제 제가 계약을 한 업체인데 기존 컨설턴트와 일부 계약을 했는데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서 고객 불만이 거의 뭐 폭파 직전, 화산 직전인 거예요. 화산 폭발 직전인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건 정말 어렵죠. 왜? 고객들이 보기에는 자, 제가 한스 어드바이저가 다니는 업체하고 다른 그 컨설턴트의 업체가 똑같은 컨설팅 업체이지, 거기는 A, B라고 구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류에서 판단할 확률이 높죠. 너도 안 하잖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도 계약하고 나면 안 나타날 거 아니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업무 처리할 거냐. 그래서 고객 관리하실 때 업무 수행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실무, 그 다음에 소개 유치 활동. 고객 관리를 잘하면 당연히 소개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 관리하고 소개가 나오는데 가만히 기다려서 소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요청하셔야 됩니다. 요청하셔야 되고. 생산성 관리는 밑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읽어보시고 한스 어드바이저는 월 10에서 15개 1차 미팅이 목표예요. 10에서 15개. 저는 이제 회사 관리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컨설팅만 하고 계시면 15개에서 20개 정도는 목표 가지셔야 됩니다. 시장 확보, 내 스스로 창출하는 여기서 보시는 여기서의 시장 확보는 3개 정도는 해라. 그다음 성과는 100만 원 이상 적어도 그 연관 목표는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50개로 바꿨는데 법인 영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 하면 30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2.5개 정도 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컨설팅 고객을 확보하겠다 목표를 갖고 계셔야 되고 영업 역량 강화 즉 이거는 교육
학습 이런 것들, 수입 목표도 더 설정하셔야죠. 실행, 컨설팅 속에서 잘 만드세요, 여러분들. 한스 어드바이저가 이 얘기 잘 하죠. 내 소개를 준비하셔라. 회사의 소개를 준비해라. 내 컨설팅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라. 엘리베이터 스피칭을 준비해라. 엘리베이터 스피칭 뭐예요? 자, 예를 들면 구독자 여러분에게 사장님, 야, 너 뭐 하는 친구니? 너네 회사 뭐 하는 회사니?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말. 저희 회사는, 저는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컨설팅을 도와주는 아주 능력 있는 컨설턴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은 말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원가 우위 전략을 쓸 수 있는 어떤 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면 고퀄리티의 가치가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을 짜라. 그리고 공부해라. 일정 관리, 1차 미팅, 2차 미팅, 클로징, 고객 관리, 서류 업무, 실무 업무 이런 거 다 체크하시고 업무의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추셔야 돼요. 클로징 포인트는 한 달을 우리가 30일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20일 정도 됐을 때는 이번 달에 어떤 컨설팅 마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클로징. 플랜도 피니시 해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에스크포 요청해라.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고객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데 고객이 먼저 해주세요 할 확률은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7분은 망설이고 있거나 아니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먼저 하시죠.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CEO가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근데 CEO는 자, 방법을 몰라요. 물음표죠. 그냥 물어보느냐,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는 CEO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셔야 그게 확정이 되고 확답을 주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비용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CEO가 선택하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컨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예요. 타임테이블. 컨설팅 일정표를 제출을 하고 제가 대표님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한 2가지 정도를 딱 찍어주세요.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고용지원금 신청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요. 해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고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확정되고 확실한 답을 단답형으로 끊어줘야 대표님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클로징에는 멘트가 달라. 이렇게 하실까요? 이런 등의 어떤 뭐뭐 할 것, 이런 것이나 추정의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확정의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컨설팅에서는 이 클로징 포인트에서는 추정의 언어를 쓰시면 안 돼요. 확정의 언어.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고용지원금 신청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업부설 연구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대표님 이 정도 컨설팅 하는데 200만원, 뭐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마무리를 딱 지셔야 됩니다. 요청하고 확정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지셔야 그게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컨설팅 계약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음 피드백 굉장히 중요해요. 피드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시장 데이터 관리는 잘 되고 있느냐? 영업 생산 타결 실행 관리. 요 앞에 이제 이 4가지 내용 피드백을 꼭 보시고 피드백은 팀에서 하셔야 됩니다. 개인 피드백을 하실 수 없어. 그럼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 저는 예를 들면 한스 오버드바이저 혼자 앉아서 나는 뭐 해서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너무 셀프 나르시스가 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게 되니까 이렇게 좀 배제시킬 확률이 높잖아요. 잘못된 걸. 근데 팀 피드백을 하면 냉정하게 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죠. 제가 법인 영업은 2명이 같이 하시라 그러잖아요. 같이 서로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조직 내에서 매니저들하고 같이 이런 피드백 한번 해보시고 학습 계획도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조직 기여도라고 써놓은 이유는 이건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제가 우리 회사의 본부장이니까 조직 기여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는 나중에 매니저가 되고 혹은 뭐 대리점 대표님이 되실 수도 있고 저처럼 본부장 뭐 그 이상으로 성장하실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때 지금부터 조직 기여도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매니저가 되시고 어쨌든 관리 파트에 매니지먼트를 하실 어떤 입장이 되셨을 때는 조직 기여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조직 기여에 대한 피드백도 꼭 해보시기를 진짜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객 관리 피드백 당연한 거죠.
그리고 피드백이 됐으면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 개선 방향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저는 이걸 추천해요. 애자일 프로세스. 도전해보고 개선하고. 머릿속으로 다 완성한 다음에 가지 마시고 도전해보고 개선하고 도전해보고 개선하고 이런 형태로 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여기까지인데 어찌 보면 한스 어드바이저에 굉장히 어떤 좀 사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뭐 이게 정답이다 이게 아니고 활동하시는데 한 번쯤 이렇게 좀 곁다리로 저 얼굴 크게 아우 창피해. 곁다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의미에서 한번 올려드리고 지금 제가 세무 활용 컨설팅 두 번째를 못 올리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세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쉬운 방법으로 이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뭔가를 지금 한 3주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텍스 테크트리라는 어떤 개념을 좀 하나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잠깐 지체되고 있으니까 좀 우리 저 법인영어 마스터 과정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잠깐 안내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장에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퍼포먼스 엑셀런트하게 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기 사진 붙여놓은 이유는요. 뭐냐면 제가 19일 강의를 26일로 옮겼는데 26일로 해서 죄송하지만 다시 4월 2일자로 한 번 더 옮기겠습니다. 저희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님이신데요. 할아버님께서 이제 어떤 우리 작은아버님께서 이렇게 제주도에 우리 할아버님을 위한 작은 전시회를 개관을 하는데 제가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19일 날이었는데 일정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26일로 좀 바뀌었어요. 26일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또 두 번 이렇게 연속하면 또 뭐 게을로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이 초대장을 이렇게 넣어서 이걸 보시고 오시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26일에서 4월 2일로 그 비상장 주식 완전정복 강의를 바꿉니다. 이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4월 2일 날 더 열심히 강의해 드릴게요. 열심히 강의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성과 내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제가 이메일로 문의가 들어오셨는데 온라인 강의는 제가 4월 9일 정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정도에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방법은 줌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고요. 준비가 되면 제 유튜브 채널에 그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휴일 잘 쉬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성과 있길 기원할게요. 좋아요, 구독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동료 컨설턴트들한테 한스 어드바이저 채널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